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요 상태까지 하셨어요. 요 상태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요렇게까지 지금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로 가서 데이터 속성 정보를 확인을 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2-3이라고 여기 보이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5개의 속성들을 요 의미다. 그래서 이 종합평점에 해당하는 거는 1에서 5점이고 그 다음에 맛의 만족도, 싱싱함, 당도, 새콤함에 해당하는 것들은 1이 좋은 거고 3이 나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걔네들 강국 평점 데이터에 해당하는 애들의 이 정리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요 내용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은 이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 첫 번째 여기 그죠? 그래서 종합 평점에 해당하는 건 1에서 5점이고 그 다음에 맛의 만족도, 싱싱한 당도 얘네들은 1이 좋은 거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죠? 여기다 일단 써볼게요. 종합 평점에 해당하는 거가 얘는 뭐가 좋은 거냐면은 일단 범위는 1에서 5점이고 5점 1점이 좋지 않음 그리고 그 다음에 5점이 아주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아요. 여기 있죠 지금. 그래서 종합평점 점수 높을수록 좋은 상품이다 라고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의 만족도에 해당하는 거 자, 이렇게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1점. 자, 요렇게고 그죠? 요렇게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지. 1점에 해당하는 거 좋지 않은 5점에 해당 아주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게 뭐다?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상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 맛의 만족도랑 그 다음에 그 싱싱함 그 다음에 당도 그 다음에 새콤함 이런 새콤함 그죠?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얘는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1에서부터 3의 범위인 거죠. 그죠? 얘는 아까 1에서 5였고. 그래서 1에서 5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리커드 5점 척도, 그 다음에 7점 척도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통계 쪽에 있어요. 이런 거랑 연계가 될 거예요. 얘도요, 지금 1에서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점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서는 좋은 거예요. 그죠? 예상보다 맛있음.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쓸게요. 아주 좋은 거고 3점에 해당하는 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이렇게. 그래서 이 해당하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지 않다. 그죠? 좋지 않은 평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얘는 높을수록 그죠? 얘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얘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1에서 5점, 그 다음에 1에서 3점인데 이거는 아마 시스템에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6점이 나오거나 혹은 뭐 4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종합평점은 숫자값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맛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숫자값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고 걔네들을요, 이제 각각을 뭘 써보시면 좋냐면은 이 속성 값들을 해당하는 걸 써주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자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스코프라고 하는 게 종합 평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손으로 적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그죠? taste, satisfy, 그죠? 이거는 맛의 만족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문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이 영문에 해당하는 걸, 이런 걸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을 써주시면은 머리에 남아요. 그죠? 그래서 satisfaction, 이렇게. 네, 하시고, fresh, 이렇게 하셔서, 신선도, 네, 그 다음에, sugar, contents, 이렇게 하셔서, 이게 뭐예요? 네, 당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이거는 새콤함, 그죠? 이런 식으로요. 어떤 거가 있는지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요? 피처 값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죠. 피처. 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특성이라고 불러요. 특성. 이걸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요 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 표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 표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좀 정리를 지금처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이게 끝나면은 데이터를 전처리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하기가 바로 여기 올라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4번이죠. 4번. 자,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거예요. 전처리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전처리를 할 건지를 확인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위젯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모델 학습할 때 사용할 건데 사용할 데이터 역할과 형식을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일단은 뭐래요? 모델 학습을 위한 사용 데이터 역할, 그 다음에 형식 지정.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오렌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역할과 형식에 해당하는 거. 이 역할과 형식에 해당하는 거는 역할은 롤 설정을 한다고 해요. 롤 설정을 하고 형식은 타입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타입 설정. 그래서 얘네들의 첫 번째 해당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역할을 변경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역할 롤 설정하기. 그래서 앞에서 해봤을 거예요. 자, 어떤 거를 해보시고 있냐면은 맛의 속성, 맛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종합평점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스코프 속성만 설정, 타겟. 그래서 중요한 거가 뭐다? 스코프에 해당하는 거를 타겟 설정하자. 스코프 타겟 설정하는데 어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스코프 타겟 설정을 할 때에 이 타겟의 의미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스코프를 타겟 설정, 타겟은 뭐다? 이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동속 변수라고 해요. 동속 변수. 동속 변수라고 하는 거를 어제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면은 이 동죠. 이게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해져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동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 반대가 주예요, 주. 그죠? 주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주인에 해당하는 거가 독립변수예요.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이 독립변수에 따라서 이 종에 해당하는 노예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그 주인이 가면은 종속 이게 따라가는 변수가 종속 변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라고 합니다. 결과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종속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겟 설정하고 나머지 속성은 피처 설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스코프는 타겟 설정.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 여기 앞에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죠? 어떻게 써놨죠? 여기 써놨죠.
테이스트 세티스팩션에 해당하는 거와 그 다음에 프레쉬, 그 다음에 슈거 컨텐츠, 그 다음에 슈어에 해당하는 이 새콤함까지. 얘네들은요 무슨 설정하라고요? 여기에 롤 설정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써서 피처라고 쓸 거예요. 피처 설정을 하실 건데요. 피처라고 하는 거는요, 이 원인이 되는 변수예요. 원인이 돼서요, 이거를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얘 자체적으로도 이 주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얘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음. 자체적으로도 쓰을 의미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얘 스스로 혼자서도 변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한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렌지 가셔서, 자, 파일에, 자, 여기에다가 얘만 롤 설정을 타겟으로 하시고, 그죠? 나머지 값은 피처로 하자.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플라이. 자, 그래서 요 영역에 얘만 타겟 설정하시고, 그죠?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롤, 그죠?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뭘로? 피처로 하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요, 동속 변수라고 하고 있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 배우실 때 이렇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어플라이 버튼 눌러서 적용합니다. 어플라이 적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죠? 세팅값 이렇게 하신 거가 이거다. 그치? 이렇게다. 자, 그래서 역할 변경을 하셨어요. 역할 변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자, 내려가셔가지고, 두 번째는 형식을 변경하실 거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의 형식을 변경. 형식을 타입이라고 합니다. 타입을 변경을 하실 거예요. 타입 변경 해보시는 방법. 타입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는 데이터 형식에 해당하는 거가 수치형의 아닌 별점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자, 이 수치가 아니다. 수치가 뉴메릭이라고 합니다. 뉴메릭에 해당하는 거가 수치인데, 뉴머릭 이게 수치인데 이게 아니다. 그죠? 수치 데이터가 아니고 무슨 데이터예요? 모두 1, 2, 3, 4, 5에 해당하는 거가요. 이 숫자 데이터가 아니고 카테고리 타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범주라고 합니다. 범주가 카테고리, 그죠? 컬 데이터입. 그래서 이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는 것 뜻 자체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위에서 스코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매우 만족에 해당하는 거가 이게 뭘로요? 1 이렇게 이제 그죠? 스코프는 5죠. 5 이렇게 하는 거. 요 문자로 숫자로 변경하는 거죠. 요게 이 범주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범주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 자, 그래서 이 매우 만족. 자, 그래서 문자 데이터를, 그죠? 요 문자를 숫자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거에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뉴메릭으로 하게 되면은 소수점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로 예측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치 데이터 얘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건 1.3, 그치? 그 다음에 2.87 이런 것들의 숫자 데이터들인데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이 매우 만족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죠? 위랑 똑같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매우 만족 5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이런 거가 카테고리컬, 그치? 카테고리컬 설정하면은 1, 2, 3, 4, 5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현재 이 카테고리컬로 이렇게 다 바꾸셔야 된다. 왜요?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자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1에서 5에 해당한 거 1, 2, 3, 1, 2, 3, 1, 2, 3이니까는 다 뭘로 바꿔야 된다? 이 카테고리컬에 해당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바꿔보실 건데 자 해당되는 거 요 오렌지 오셔가지고 자 얘를 자 롤 설정 옆에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테고리컬 이렇게 바꾸라고 어플라이. 자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걸 카테고리컬로 이렇게 바꾸시고 어플라이 버튼 눌러서 적용을 하자. 그죠? 왜요? 이 스코프에 해당하는 거는 카테고리컬 뭐부터 뭐까지? 1에서 5 사이, 그죠? 이렇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1에서 3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1에서 5고, 그렇죠? 얘는 1에서 5고, 나머지 애들은 이거는 뭐예요? 1에서 3입니다. 그렇죠? 카테고리컬의 이 영역이 1에서 3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1에서 5, 1에서 3 어플라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형식을 변경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모델을 학습시킬까라고 이렇게 나오실 건데 다 지워버리고 자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킬까? 첫 번째 자 분류 모델에서는 로지스틱 회귀에 해당하는 거와 그 다음에 KNN, SVM,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모델 여기에서는 그죠? 로지스틱을 사용한다. 로지스틱 레그레션. 요거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모델 위젯 얘를 사용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습 모델을 선택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 모델을 선택을 할 때에는 현재 파일 요 위젯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연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위젯하고 이 로지스틱 레그레션 위젯 이 두 개를 연결하지?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현재 파일 위젯 안에 있는 거는 이 훈련 데이터에 해당하는 강귤 평점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자, 어떻게 파일 위젯하고 파일 위젯은 현재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강귤 훈련 평점 훈련 이게 들어가 있어요. XLXX 이게 들어가 있고 얘랑 뭐랑 연결한다? 자 우리 모델이죠. 자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위젯이랑 연결하겠다. 그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위젯 연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오렌지에서 한번 볼게요. 자 오렌지에서 해당되는 거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좀 내리고 이렇게 당겨서 로지스틱이라고 쓰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쓰시고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0, 여기 1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에 해당하는 이진 분류할 때 좋더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자체가 이 1에서 5, 1에서 3에 해당하는 다중분류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얘를 따다 클릭을 하시면 좀 이런 식으로 보일 건데 일단은 자 얘부터요. 자 현재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 자 이렇게 연결된 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 위젯하고 로지스틱 레그레션 위젯하고 연결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게 중요한 거죠. 연결을 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연결이 끝났어요. 이렇게 연결이 끝나셨고, 이렇게 연결이 끝나셨으면요. 자, 내려가셔서 걔네들을 학습을 시키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자, 학습을 시키실 건데 학습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더블 클릭을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요 얘처럼 이렇게 보이실 건데 자, 설정 변경에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리치, 라소, 위크, 스트롱에 해당하는 거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 현재 오렌지에서 이쪽으로 안 올라오고 다른 데로 올라오네요, 지금.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요. 따다 클릭해 보세요. 따다 클릭을 해보시고 자, 따다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실 건데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지금 C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스트링 값이 C1이고 이제 리치, 라쏘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현재 자 여기에 L2라고 돼 있고 그 L2에 해당하는 거가 이 리치라고 나와 있어요. 얘예요.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한 거의 합을 뜻하고 있네요. 분류를 위해서 이 가중치 제곱으로 합한 거 이런 것들을 쓰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요걸 가져올 거고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가 310에 13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요거죠. 그래서 요 영역에 해당하는 거가 어떤 건지 이렇게 이제 써놨을 거예요. 써놨을 거고 얘네들이 지금 리치 리그레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는 방식 어제 아마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지금 껐다 켜가지고 자, 어제 했던 거예요. 어제 했던 건데 이렇게 지금 생겨가지고 이렇게가 뭐예요? 예, 어제 이제 리니어를 했어요. 그죠? 리니어에 해당하는 거가 요게 기준선이라고 했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거에 얘가 실제예요. 실제랑 차이를 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차라고 했어요. 오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요 오차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가 뭐 플러스 2만큼 오차다. 그러면 그거를 뭐다? 2 곱하기 제곱을 했으니까 2 이렇게 해서 4. 한마디로 이 범위가 많이 띄어지면 띄어질수록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했다. 플러스 3만큼 오차다 라고 하게 되면은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9. 그러면은 오차 많은 것들은 이렇게 커져요. 그죠?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과적걸 방지한다. 한마디로 오차가 많이 나는 데이터는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리치라고 하는 거 그죠? 얘 갖다가 좀 세팅이 돼 있어요. 리치로 세팅이 돼 있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설정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확인이 돼요. 지금 이 UI 바뀐 거 보이시나요? 어플라이 오토매티컬리인데 어플라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GUI가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자, 밑에 봤더니 로지스틱 회기. 어제 이제 로지스틱은 참 아니면 거짓. 스팸 메일은 정상 메일 아니면은 뭐 스팸 메일이고 텍스트 분류 기억리을 딩글리은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텍스트죠. 그런 것끼리 분류.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또 영문 한글 이런 거 분류할 때 감정 분석. 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추천 시스템 이 앞에서 기저귀를 샀어. 그러면 맥주가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은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연속적인 값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는 선형회귀 이렇게 해서 선형 방정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일정한 값에 해당하는 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가 선형회귀랑 다른 점이래요. 그죠? 그래서 현재 연속되지 않은 값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기는 똑같은데 여기다 써볼까? 자, 우리가 그 선형회귀 얘랑 그죠? vs
자, 뭐다? 현재 로지스틱 분류.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은, 그죠? 두 개의 뭐 오차에 해당하는 거 하는 건도 똑같은데. 자, 선형은 연속적인 값이에요. 그 뜻하고,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는, 연속되지 않은가? 연속적이지 않은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선형에 해당하는 거는요, 뭔가 값이 이어져 있어요. 소수점 막 이런 거요. 3.2 뭐죠? 3.14 혹은 뭐 180cm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수치 데이터들이에요. 수치 데이터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는요, 문자를 숫자로 바꾼 거예요. 문자를 숫자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분절돼 있는 거예요. 딱 구분이 돼 있어요. 1, 그죠? 그 다음에 2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값.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선형에 해당하는 거는 이 수치 데이터가 대부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걔네들이기 때문에 180, 뭐 180.2, 180.3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값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는요, 그런 것들을, 이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바꿨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자, 예를 들면은 남성이란 문자를 1로 바꾸자. 그죠? 이런 거. 여성이란 문자, 여성이라는 거를 2로 바꾸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 구분이 돼 있다. 구분이 돼 있어서 불연속, 그죠? 연속되지 않은 걸 뜻하는 거예요. 연속되지 않은가. 그죠? 않은가.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수치 데이터는 리니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이런 것들, 범주형 데이터는 로지스틱 쓴다. 이렇게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모델 선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에 해당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은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이런 분석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치? 에러 떴죠? 그래서 모델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셨고, 자, 내려가셔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모델 성능을 확인해보자. 자, 그래서 모델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여러분들 훈련 데이터 가지고 먼저 이 모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훈련 데이터에서 모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학습의 결과를 확인하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밸류에이션 카테고리에 프리딕션 위젯을 가져와서 파일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위젯 각각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한번 볼 건데, 자, 어떻게? 핵심이 뭐냐면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프리딕션 요거는 위젯하고 뭐랑 연결하죠? 파일 위젯하고 연결하죠.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아니죠. 지금 연결해야 되는 거가 파일 위젯하고 한번 연결하고 그 다음에요. 자, 프리딕션 하고요. 모델에 해당하는 로지스틱이랑 연결하자. 로지스틱, 그죠? 네, 리그레션. 이렇게 연결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거랑 파일이랑 연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 파일 위젯에 지금 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지금 파일 위젯이죠? 파일 위젯하고 이렇게 연결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일 위젯은 현재 뭘 가지고 있냐면 훈련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훈련 데이터. 훈련 데이터는 위에서 아까 봤을 때 어떤 훈련 데이터 가지고 있냐면은 강귤 평점 훈련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들어가 있는 거는요. 요게 들어가 있고 파일 위젯은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거는 평가하는 위젯이에요. 그래서 프리딕션은 평가를 위한 이밸류에이션 탭이 있죠.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위한
거다. prediction 위젯. 자, 평가를 하는 건데, 자, 해당되는 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연결했다라고 돼 있어요. 얘는 모델하고 연결한 거죠. 그래서 여기 파일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뭘로 연결한다? 로지스틱이랑 연결을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 어떤 의미다? 아이고야. 자,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얘가 어떤 의미다라는 거면요. 얘는 다종분류, 범주형, 그죠? 범주형인데, 범주형 중에서도 지금 이 타겟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해 보면, 타겟이 현재 스코프에 해당하는 거고, 스코프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범위가 어떻게 돼요? 1에서 5다. 이거죠. 이렇게다.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렌지에서 요 모양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이 파일 위젯하고 데이터 테이블, 그다음에 로지스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프리딕션, 프리딕션 올려주시고 여기 이 원본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과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줘요.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하셔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모양 만들어내시고 이 모양에 지금 결과값에 대한 게 프리딕션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프리딕션을 바닥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평가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가 GUI가 좀 달라요. 현재 GUI가 다르고 결과물을 봤더니 넌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클래스 인 데이터, 그죠? 에러를 표현할까 말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에러 없이 봅시다. 그래서 요 형태로 봐보세요. 자, 클래스 인 데이터, 그죠? 클래스 인 데이터 다른 것도 한번 만져보시고, 자, 그다음에 클래스 논트로 모델, 그죠? 아는 모델을 통해서 보자. 그다음 클래스 인 데이터 앤드 모델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는 첫 번째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밑에 퍼포먼스 스코어, 그지? 성능 지표라는 뜻이고 얘네들도 에버리지 그래서 전체 1에서 5에 해당하는 거가 우리 범위였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전체를 다 평균 뜯겠다 이 얘기고 1에 해당하는 거, 2에 해당하는 거, 3에 해당하는 거 4에 해당하는 거, 5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그 평가 지표의 수치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각각의 타겟 클래스가 몇 퍼센트 맞출 수 있는지, 몇 퍼센트 맞췄는지를 각각 보여줍니다. 각각 보여준 거를 5개를 다 더해서 5로 나눈 거가 이 에버리지 오너 클래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그치? 우리가 이 GUI가 좀 바뀌었으니까 요 세팅값 요거, 그치? 얘에서 요거 에러에 해당하는 거는 계산을 해주는 거긴 한데 더 좋은 기능이긴 해요. 그죠? 일단 체크 빼고 확인을 하세요. 자, 체크 빼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나오시는데 현재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 2 그죠? 그래서 여기가 2 그죠? 그 다음 여기 3 그죠? 여기 4 자, 여기 5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뒤에 나오는 거가 피처예요, 피처.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쓸게요. 요게 피처예요, 피처.
자, 이쪽에 피처들이고요. 피처스 할 거고, 이쪽에다는 얘가 타겟이요, 타겟. 타겟.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그 피처들에 해당하는 거에 결과가 타겟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현재 이 333 이렇게 나오는 거 1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프에 해당하는 거는 5가 좋은 거고요. 1이 나쁜 겁니다. 1이 나쁜 거고 요 3, 3, 2, 3 이게 3에 해당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맛의 만족도도 좋지 않고 신선하지도 않고 당도도 중간이고 또 다른 요소도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1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1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봤더니 이렇게 3323에 해당하는 개는 이 로지스틱 레그레션으로 봤을 때 1을 줄 확률이 0.39, 0.36, 0.25, 00. 그래서 이 만족도 좋게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거의 수치, 퍼센테이지 가장 높은 게 1이다. 그래서 예측을 했을 때는 1이 가장 높다. 그래서 실제 값이랑 예측에 해당하는 값에 지금 맞췄다는 얘기죠.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맞췄다는 얘기인데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죠?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성능평가 여기에서 위젯은 연결을 했고 위젯 학습 결과 확인하기에 1번 할게요. 자, 1번 자, 프리딕션 위젯 연결하기, 그죠? 프리딕션 위젯 연결하기라고 했고요. 요거는 현재 자,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연결을 하고 연결하는 거는 얘죠. 자, 연결한 거는 프리딕션 요만큼이고 지금 캡처 목록에 있을 거예요. 얘죠. 그죠? 자, 연결을 하고 자, 연결이 끝나고 두 번째 거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거가 로지스틱 회계 모델 평가하기. 그치?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할 건데 평가에 해당하는 거는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결국에 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프리딕션 리절 더블 클릭을 해봤고 우리는 GUI가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를 살펴보니까 로지스틱 회계 분류기 종합평점 스코프에 해당하는 거랑 유사하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코프에 해당하는 거가 실제 값입니다. 실제 평점, 실제로 사용자가 평점을 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 영역들 있잖아요. 이 영역이요. 얘네들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분석한 결과예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뭐 0.39, 그죠? 그 다음에 땡땡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땡땡으로 했네요. 자, 그 다음에 0.36, 그 다음에 그 다음 거가 얼마였죠? 0.2500이네요. 0.25, 0.00.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각각에 해당하는, 그죠? 또 1에 해당하는 거가 0.39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코프, 이게, 로지스틱 회기로 평점 준 거, 로지스틱, 레그레션, 위젯, 이 분석 결과,
를 뜻하는 거고, 얘 각각의 의미죠. 각각의 의미는 0.39라고 하는 게 1에 해당하는 거를 예측했을 때, 그죠? 스코프 1 예상 수치예요. 스코프 1 예상 수치. 그럼 나머지 거는 스코프 2, 스코프 3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교재가 조금 이런 부분 디테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코프 값의 1, 2, 3, 4, 5에 해당하는 거에 예상 수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지금 1에 해당하는 거 얘다. 그죠? 자, 스코프 1 예상 수치 얘가 그죠? 맞다라고 인공지능이 판단한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기 의미. 각각에 해당하는 거 1 줄 수 있고 평점 1, 저 스코프라고 하는 게 평점이에요. 평점 1, 평점 2, 그죠? 이런 것들이 예상 수치를 뜻하는 거고, 그 수치 데이터 중에 가장 큰 데이터에 해당하는 1을 선택하는 게 맞다. 한마디로 이 싱싱하지도 않고 당도도 중간이고 다른 영역은 다 싫죠. 안 좋은데 안 좋기 때문에 1을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스코프 1로 예상을 했다. 0.39로 해서 인공지능이 판단했고 이 판단한 거는 결국에는 실제 값이랑 맞더라. 맞춤을 뜻하는 거예요. 맞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평가지표 중에 0에서 1 사이가 갖는 모델 성능지표 AUC를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평가지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평가를 할 때 한 개의 데이터를 평가를 할 때도 있지만은요. 평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 이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 데이터를 통합했을 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 통합평가에 해당하는 이 AUC에 해당하는 것부터 이 뒤에 나와 있는 것들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요. 자, AUC, CA, F1, Prediction, Recall 얘네들의 항목들을 어떻게 이 수치에 해당하는 거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이 수치에 해당하는 거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지 0에 가까울수록 좋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AUC부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AUC부터 그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게 리콜이죠. 리콜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이론적으로 아시면 좋다. 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교재로 봤을 때 52페이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0.952라고 되어 있는데 0.952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재 로 봤을 때 AUC 똑같이 나오네요. 0.952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은 높은 수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게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성능 결과를 확인해보자 라고 돼 있어. 성능 결과를 확인.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고 두 번째는 성능 결과 확인. 앞에서는 학습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결과는 뭘 가지고 하시냐면요. 얘는 학습 결과니까 트레인 데이터 같다 했어요. 트레인 데이터 같다 하신 거고 성능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테스트 데이터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그죠? 이거는 학습 데이터예요.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그 문제집을 푸는데 문제집 앞쪽에 뭐가 있어요? 이론하고 평가 문제가 있죠. 그 평가 문제 풀었을 때 몇 점 나오는지예요. 그래서 이 평가 문제를 풀었더니 현재 그 AUT 기준으로 0.95라고 나오니까 95점 나온다는 얘기예요. 95점. 그죠? 그래서 95점 나오는데, 그죠? 95점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는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뒤쪽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풀었을 때는 몇 점 나오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까지 훈련 데이터에 해당하는 강굴 평점에 해당하는 걸로 회귀 분류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 그죠? 그래서 그 훈련 데이터에 해당하는 강굴 평점 훈련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류 모델을 만든. 그죠? 자, 그래서 이 위에 했던 거가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던 거가요. 이 로지스틱 연결해서 훈련 데이터였다 로지스틱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이 훈련 데이터와 이 모델을 갖다 놓고 현재 몇 점 맞았는지를 확인했더니 95점 맞았다 그 얘기예요. 95점 맞았고 이 95점 맞은 거에 해당하는 거 한마디로 공부를 지금 해놨어요. 로지스틱 회귀 분류 모델 이 공부에 해당하는 거가 해놨고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읽고 갈게요. 자, 평점을 매겨봤다라고 했고 이번에 실제 별점표를 당한 몇 개의 평점들을 조사한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평점 테스트 이 별점 테러를 방지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시게 되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실 건데, 자, C사에서, 이런 데이터는 걸러야 돼라고 적을 준 거예요. 그죠? 그 미션을 준 겁니다. 미션을 줬는데, 크게 볼게요. 자, 현재, 자,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여기. 자, 맛의 만족도, 싱싱함, 당도, 새콤함이 우리의 기준인데, 맛있다, 싱싱해요, 달콤해, 새콤해요, 다 좋은 거예요. 좋게 평가. 그랬는데, 현재 위에 봤더니, 평점은, 이게 스코프죠. 스코프. 평점에 해당하는 변수에는 2점 주더라. 그죠? 그래서 다 좋게 주면은 평점을 이게 몇 개 찍혀야 돼? 5개 찍혀야 되겠죠. 그죠? 요게 다 색칠이 돼 있어야 돼요. 색칠되어 있어야 되는데, 좋게 평가했는데, 이 평점은 제대로 안 나오더라. 그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다? 여기 보이죠? 이유가? 너무 작아서 까먹기 귀찮아요. 이건 개인 성향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작아서, 이거 작은 것 뿐, 뭐다? 까먹기 귀찮아요. 이거는 이 기준이 아니죠. 그럼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평점을 많이 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까먹기 귀찮은, 이렇게 까먹는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귤까기, 그죠? 먹기 편한 정도? 먹기 편한, 이런 거, 그죠? 이런 요소가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먹기 편한, 그치?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평점을 주질 않았겠죠? 이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은 이 좋은 평점을 주질 않았을 거야. 이거를, 가장 나쁜 점도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만족도, 싱싱한 당도의 요 내용, 새콤함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판단은 이 피처 값에 해당하는 얘만 보고 판단해요. 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에 해당하는 여기도 지금 똑같네. 껍질 까다 성질 버립니다. 그래서 껍질이 다 손상조각 나고 자, 그래서 껍질이 계속 문제네요. 이게 귤에 해당하는 껍질,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죠? 이거 괜찮아요. 2점. 그지? 예상보다 싱싱해. 1점. 아주 달콤해. 1점. 아주 새콤해. 맛은 괜찮네. 싱싱함, 당도, 새콤함도 괜찮고, 그냥 만족도는 2점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건 좋고, 만족은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껍질 때문에 2점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줬으면은,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요게 4점 아니면 5점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2점 줬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거는 별점을 테러했다라고 인공지능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로만 봤을 때,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4점에서 5점 나와야 되는데 1점, 2점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버린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분석할 때 버리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동산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경우, 지금처럼, 이상한 데이터로 보거든요, 이거는. 데이터 이상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이상한 데이터에 집중하는 이런 도메인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CPU에 해당하는 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원인을 못 찾을 경우가 있는데, 원인을 못 찾을 때는 이런 이상한 데이터가,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봐야 돼. 한마디로 어떤 특정 시점에 한번 튀었다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해주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맛의 만족도, 그다음에 싱싱함, 당도, 그 다음에 새콤함은 전체 평점은 안 좋더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별점 테러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데이터로만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 맛의 만족도, 싱싱한 당도, 새콤함, 그죠? 이 부분을 잘 줬다. 이 부분에 데이터가 좋으면, 스코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전체 평점에 해당하는, 전체 평점에 해당하는 것도 좋아야 된다는 거가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기계는 판단. 그래서 기계가 봤을 때는 사람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긴 하는데 기계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메인에 따라서 도메인에 해당하는 거가 일단은 부동산 저평가된 거를 가져다가 이제 갭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저평가 주택, 저평가된 그 상품을 합시다. 상품을 선택을 해서, 그죠? 갭 투자를 해야 되죠? 이런 거가 이제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강사도 똑같아요. 그죠?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담당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교육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평가된 강사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시간 대비, 시급이 낮겠죠. 낮은데 이 퍼포먼스는 좋겠죠. 만족도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남겨 먹는 거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죠? 우리 이제 도메인이나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도 이 저평가된 거를 가져다가 이제 만족도는 높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해요. 부동산에서 저한테 맨날 이 통계 쪽에 계시는 분은 항상 그 표준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머는 이제 반대로 그런 외에 해당하는 거를 할 줄 알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저평가된 거를 통계 쪽에 해당하는 분은 거의 분석이 안 돼요. 항상 그 정규 문법 안에 있는 것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네. 자, 요거 하고 쉴게요. 자,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오기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와 볼 건데 테스트 데이터 가져오실 때에는 현재 이렇게 이제 요 파일 위젯을 하나 올려서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가져와서 이 모델 만들어져 있는 거와 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연결해 주신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얘를 쭉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내리고 있고 얘를 끊었어요. 그렇죠? 얘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자 여기에다가 파일 위젯 하나를 더 만듭니다. 이 과정도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과정 이렇게 해서 자, 이 과정 여기다 좀 집어넣을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한 거가 일단은 뭐를 이동했어요?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프리딕션즈 위젯 내리기. 그렇죠? 이걸 먼저 했고요. 자, 이렇게 내린 다음에 뭘 했어요? 파일하고 프리딕션 연결했던 링크를 끊었어요. 그렇죠? 파일하고 파일 위젯, 그 다음에 프리딕션 위젯, 얘 연결선 끊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파일 위젯 하나를 새로 만드실 거예요. 파일 위젯. 꺼내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파일 위젯 하나 꺼내주시고. 자, 꺼내신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연결하시면 되는데 현재 에러가 뜨기는 하는데 얘가 없어서 그래. 얘가 지금 아이리스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까지 먼저 만들어 보세요. 이 상태까지 만드시고 자, 이 상태까지를 여기다 지금 써놨어요. 자, 하나 꺼내고 그죠? 연결 하나 새로 꺼내고 그죠? 그 다음에 프리딕션하고 연결은 했어요. 프리딕션이랑 연결 이렇게 했고 연결이 했더니 에러가 뜨더라. 에러의 이유는 말씀해 드렸어요. 현재는 프리딕션에 에러가 떴는데 자, 왜요? 파일 1 위젯에 뭐가 안 들어왔다? 테스트 데이터를 안 들어갔어. 그래서 이 파일의 위젯에 테스트 데이터를 좀 넣어줄 거예요. 그죠? 넣어줄 건데 여기 테스트 데이터의 이름을 바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변경. 이거 하시는 방법은 F2키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야? 자, 여기에 F2키 눌러가지고 이 테스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고요. 바꿨고 이거 하신 방법은 뭐 F2키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F2키 눌러서 뭘로 바꿨어요? 이름 변경. 이름에 해당하는 거를 파일 1에서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바꿨죠. 그렇죠? 이렇게 바꿨고 이렇게 바꿨고 네, 바꾼 다음에 얘를 따닥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요 폴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폴더 아이콘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요. 요거죠? 자, 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얘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셔서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가져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테스트 데이터 선택을 하시고 그죠? 요 영역에 테스트 데이터 선택을 하시고 열기 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 간결 평점 테스트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에러일 거예요. 에러예요. 에러니까 얘가 왜 에러인지를 파악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게 안 들어가서 요거를 넣었어요. 이렇게. 간결 평점 테스트 넣었어요. 테스트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도 지금 문제가 생기더라. 자,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야. 그죠? 이렇게가 지금 에러가 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에러. 자, 그래서 얘를 일단 판단을 해 보실 건데 왜 에러인지 현재 상태가 이렇게 에러인데 에러인 거의 이유. 그죠? 에러인 이유. 자, 현재 이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뭐였냐면은 이 스코프 자체에 타겟 설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타겟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봤을 때 요 데이터가 지금 요거 그죠? 타겟 설정을 했었던 애죠. 타겟 설정을 했던 애예요. 요걸 맞춰줘라는 거였죠. 요걸 맞춰줘라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피처라고 그죠? 이렇게 지금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요. 뉴메릭 데이터가 아니고 카테고리 데이터. 그죠? 그래서 가져오실 때 요거 그죠? 얘를 변경하셔야 돼. 그죠? 어떻게 변경했어요? 요거 타겟에서 그죠? 피처 그죠?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 원래 앞에선 타겟이었어요. 앞에선 타겟 훈련 데이터에서는 타겟이었고 이거였는데 현재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얘네들에 따라서 스코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피처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 컬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타입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원본에서도 카테고리 컬이었으니까 얘도 카테고리 컬로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훈련에서도 이 카테고리 컬이었죠. 카테고리 컬. 잠깐만요. 네, 카테고리 컬이니까, 그죠? 맞춰야 됨.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오전 10시입니다. 맞춰야 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맞춰야 되겠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시면은 이제 어플라이 버튼까지 눌러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어플라이 버튼까지 눌러서 적용하실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변경돼서 어플라이 했더니 뒤에가 에러가 없어졌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세팅해 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 중에 변동사항이 있던 거가 뭐다? 요 피처. 그죠? 바꿔야 되고, 이 원본하고 맞춰야 되는 게 카테고리, 데이터형 맞춰야 되죠.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는 거가 이해가 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에러인 이유는, 이게 뭐 아니죠? 이게 해결이고,
자, 첫 번째 에러인 이유가 뭐다? 되죠? 자, 요 피처 설정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맞춰야 되는 거, 얘네들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타겟에 해당하는 거를 피처로 바꾸자. 훈련 데이터의 타겟을 이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입 설정.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끝나면, 그죠? 이제 에러가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에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과 나온다는 얘기라서 얘를 따닥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요거를 따닥을 클릭을 하세요. 자, 얘를 따닥 클릭. 요거 더블 클릭을 하세요. 자, 더블 클릭을 하셔서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분석을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더블 클릭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여기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현재 우리가 지금 요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보고 있어요. 자, 얘는 현재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고요. 자, 이 상태고, 자, 얘에 해당하는 거를 봤을 때, 얘네들이요, 이게 클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자, 테스트 데이터와, 그 다음에 모델이 연결된 상태, 이렇게고요. 이 상태로 얘네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먼저 봐요. 얘네들을 먼저 보고요. 얘네들이 지금 피처 값이에요. 피처 값이고, 요게 지금 결과예요. 타겟입니다. 타겟, 그렇죠? 그래서 얘를 타겟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쪽을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는데, 얘네들을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 평점을 중간으로 줬어요. 중간을 줬더니 현재 평점 중간을 줬다는 얘기는 전체 만족도는 4점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 로지스틱 기계가 4점 예측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준 그 평점은요. 1점 줬다는 얘기야. 1점. 2점에 해당하는 거를 이게 좀 줬잖아요. 나머지는 줬는데 결국에는 1점 줬잖아요. 실제는 1점 줬더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면 실제. 실제로 사람이 준 평점. 그죠? 요게 얘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다른 색깔로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 사람이 준 평점 이거고 이쪽은 기계가 예측한 평점이죠. 그죠? 그래서 기계가 예측한 평점. 그죠? 이 뭘 통해서? 피처를 통해
기계가 예측한 평점. 자, 얘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더니 얘네들 자체가 지금 뽑아낸 걸로 봤을 때에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다 이상한 데이터 뽑아와서 이 결과를 좀 써볼게요. 자, 여기 현재 뽑은 테스트 데이터들 이상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한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실제 인공지능하고 맞춰본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자, 인공지능하고 맞춰봤다는 얘기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죠? 객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데이터만 보고 인공지능 판단해 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내요. 자, 실제 그 다음에 싱싱한 당도, 새콤한 전도 우수해. 근데 뭐예요? 껍질 까기 귀찮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종합 편점이 낮아졌더라. 그래서 앞에 사례를 통해서 분류 모델을 적용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감귤 편점 테스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을 해봤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결과를 확인해봤는데 첫 번째 걸 봤어요. 2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계는 4점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실제 사람이 준 거는 1점을 줬다 이 얘기예요. 얘기를 했죠. 자, 다시 현재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걸 모델이 연결된 상태인데 이 피처로 봤을 때는요. 이 기계가 판단했을 땐 4점 주는 게 맞는데 실제 사람은 1점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값을 y라고 하고 예측 모델에 x값을 넣어서 나온 예측값을 hx라고 할 때 그 차이에 해당하는 오차, 그죠? 4점하고 1점의 오차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차 보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모델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6번하고 10번하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6번하고 10번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요거 오렌지로 봤을 때 6번에 해당하는 거랑 그 다음에 10번에 해당하는 거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2번 2111 1이 만족 3333 이건 다 불만족이죠. 불만족인데 이거는 요게 4점을 줬네요. 실제는 4점 줬는데 1점 주는 게 맞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11 이렇게 줘서 좋게 줬어요. 좋게 줬죠. 좋게 줬는데 실제는 5점이 나오는 게 맞는데 2점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사례는 맛의 만족도, 싱싱한 당도, 새콤함 모두 괜찮았는데 분류를 적용해봤더니 4다. 6번 사례는 맛의 만족도는 보통이었고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실제 껍질 까기 귀찮아서 별점 2점을 줘서 분류 모델 평점 5점 나왔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 10번 사례는 별채 성품 불만족인데 그죠? 낮은 평점 주기 곤란해서 별점 4점 줬더라. 분류 모델에서 1점이더라.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걔네들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제 분석 결과 테스트 데이터 데이터 분석 결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사례, 그죠? 그래서 1 써서 1번 행이라고 할게요. 1번 행, 그죠? 데이터 사례, 그죠? 이렇게 하셔서 자, 얘는 여기서 이제 본 것처럼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이제. 자, 맛에 해당하는 거 만족도랑 싱싱함, 당도, 새콤함. 자, 얘네들이 모두 괜찮았어. 그죠? 네, 모두 괜찮았다는 거의 수치값이 2라고 돼 있어요. 그죠? 2로, 그죠? 보통이란 뜻이었죠? 보통인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분류 모델, 한마디로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기계가 판단했을 때,
기계 판단으로 봤을 때 평점 4점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실제 사람이 준 결과는 몇 점이 줬다? 네, 1점을 줬다는 얘기죠. 1점을 줬다. 그죠? 그래서 1, 그죠? 이렇게. 그래서 1점을 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번 사례? 6번 사례. 자, 지금 쓰고, 그 다음에, 10번 사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것들은 보통이고, 그죠? 6번 사례, 요거죠. 2111, 그죠? 그래서, 요, 보통이고, 대부분이 2점이랑 1점이죠. 1점. 괜찮은? 이거였죠?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로지스틱 기계 판단으로 봤을 때, 평점이 몇 점 나오더라? 5점 나오네요. 5점 나오는데, 실제 사람이 준 거는, 그죠? 2점을 줬다. 2점을 줬다. 이거의 뜻은 뭐다? 껍질 까기 귀찮. 껍질 까기 귀찮음이라는 거는요, 이 평가에 해당하는 거가, 그죠? 평가 항목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게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경우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10번 사례는 전체적으로 불만족, 그죠? 요 전체에 해당하는 거는 다 불만족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뭐였죠? 10번에? 3333이었죠? 그래서 3에 해당하는 거가 아니죠? 아니고 불만족이고 불만족인데 뭐다? 기계 판단으로는 그럼 1점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준 거는 뭐다? 4점을 줬다. 이렇게죠. 그래서 낮은 별점 이렇게 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감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로만 볼 때가 이제 로지스 기계 판단이고 자, 그런데 뭐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이 있더라. 그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이 있어서 혹은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거, 그죠? 뭐 기준의 다른 기준, 평점, 별점. 주관적으로 주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은 좀 길게 했어요. 길게 해서 1시간 18분 정도 했으니까요. 일단은 15분 정도만 쉴게요. 쉬는 거는 똑같이 쉬는데 이 뒤쪽에 해당하는 거 연결해서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쉬면은 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 분류 모델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거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지금 15분이니까 30분까지 쉬었다 갈게요.